반갑습니다. 대기업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한양 디지텍 주주 여러분들. 이번에 이 하이닉스에서 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카펙스 회복이 좀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HBM 관련해서 또 20조 원대 투자에 따라서 또 이제 한양 디지텍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관련해서 좀 모멘텀 관련해서 이 한양 디지텍에 어떤 모멘텀이 생길지 기술력에 따라 또 그 모멘텀의 그 영향은 다르겠죠. 그래서 기술력도 좀 알아보고 한양 디지텍에 얼마나 모멘텀이 생길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부터 해주면 좋겠죠. 한양 디지텍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메모리 모듈 부분에서 8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또 이제 SSD, 하드디스크의 대체품이라고 하죠. 이 SSD의 약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메모리 모듈과 SSD 이렇게만 좀 기술력을 알아본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메모리 모듈에 관련해서는 DDR5 1B까지 지금 최신 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이 DDR5와 DDR4 또 이제 SSD 관련해서 이제 모듈을 생산해서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2년, 23년이죠. 22년에 비해서 23년에 100억 가까이 줄은 것 같은데 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별로 큰 변동 없이 4,800억 비슷하게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좀 많이 줄었네요. 350억에서 120억까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매출 원가에서 약 300억 가까이 늘었죠. 매출 원가가 3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200억 가까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매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여기 다섯 가지가 되겠는데 메모리 모듈에 들어가는 PCB라든지 SSD의 능동소자 PCB 이렇게 이제 매출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을 다 타사에서 매입을 해오죠.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재고 자산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재고 자산을 보시게 되면 21년도 360억에서 23년도는 22년도와 비슷한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죠. 606억 정도 재고자산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 처분이 되어야만 좀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텐데 계속해서 22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고자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최근에 한양 디지텍의 상승 모멘텀에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청주에 M15X 6세대 D램을 양산한다는 소식이고요. 이 6세대 D램이라는 것은 일시죠.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은 1B 관련된 메모리 모듈을 만든다고 했는데 1A, 1B까지 1A, 1B까지 생산을 해왔으니까 이제 원시 관련해서도 이제 모듈을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가 M15X에서 6세대 원시 D램을 양산한다. D램 생산 기지로 충북 청주를 결정해서 5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팩 건설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25년 11월에 준공하고 나면 D램 양산을 시작하고요. 그 D램 양산을 위한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거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한양 디지텍이 1A, 1B 만들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원C도 생산할 거라는 관련 기업으로 묶이면서 이 SK 하이닉스 향 납품 업체로서 관련 기업으로 묶이면서 이 상승 동력이 생기면서 오늘 또다시 한양 디지텍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을 짓는 게 HBM3E, 5세대 3E를 위한 공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3D, 이 3D는 HBM4죠. HBM4를 위한 공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HBM3E를 위한 공장을 20조 투자해서 확충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3년 정도 이 HBM3E에 대한 매출액이
좀 더 비중이 높을 것이고 여기에 더 치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3D 패키징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선점하려고 기술 개발에 있는데요.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HBM3E가 지금 12단까지 개발이 됐지만 16단까지 개발할 때까지는 2.5D HBM3E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HBM3E에 대한 한양 디지텍의 어떤 매출액 증대를 계속해서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인덱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양봉은 HBM3E 관련해서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출 증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수혜, 기대감 이런 차원에서 상승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주가에 진입하기는 힘들죠. 사실 힘들고 어느 눌림목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미 눌림목도 한번 나왔었죠. 이 지점에서 전접점까지 눌림목이 나왔었고 이때 진입하지 못했다면 사실 진입할 구간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락 리스크를 주의하셔야겠죠. 하락 리스크에는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식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ASM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밸류에이션적인 관리를 좀 하시면서 좀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